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비킨 동영상 세미나 3일차 마지막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유 후 육성률 향상 키포인트라는 주제로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 수의사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돈을 벌어주는 육성률을 올리는 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농장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꼭 개선해야 될 키 포인트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농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시체중을 높여라입니다. 생시체중에 따른 생존율을 보시면 생시체중이 낮으면 포유기, 자동기, 비육식의 폐사율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생시체중이 1kg 이하일 때는 포유기 때는 30%, 자동기 때는 3%, 비육식엔 4%가 발생되고 생시체중이 1에서 1.3kg일 때는 포유식에 11kg, 자돈식에 1kg, 비육식에 1kg의 폐사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시체중에 따라가 포유기의 폐사율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아시는 사실인데 이 생시체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돈시기, 비육시기에도 폐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돈의 폐사율이 높다면 이 생시체중부터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생시체중 개선이 어려운 점은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총산자 수가 높아지면서 생시체중이 감소하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사산도수도 총산자 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돈의 생시 복체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다단성 모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체율이 낮고 생존 산자수가 낮아서 기존 모돈에 비해 이유도수도 감소하고 이후 전후의 폐사율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체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다단성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하고 이 산차가 높아짐에 따라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하면 사산 비율도 감소하고 생체중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모돈 사료 프로그램입니다. 임신 모돈 사료 프로그램은 체형 회복기, 체형 유지기, 태아 증체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체형 회복기에는 임신 전의 체형 회복, 그 다음에 자궁이 태낭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체형 회복기 때 충분히 모돈이 체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태낭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 생시체중의 균일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태아 증체기에는 생시체중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량을 증량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모돈의 체형의 관리가 부족하면 모돈의 연상성도 떨어지고 자돈의 생존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번식사에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로는 임신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반드시 높이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첨가제를 반드시 첨가해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신모돈 사료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모돈 체형을 정확히 잘 관리하셔야 육성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포유일령을 높여랍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0년도 피그플랜 빅데이터 심층 분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PSI가 증가할수록 포유일령이 감소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모돈 규모별로 보면 모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유일수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모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포유일령이 감소할수록 이후 체중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후 폐사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가 높은 농장일수록 이유도수가 많아서 이후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PS가 높은 농장일수록 포유일령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후 체중에 따른 비육가지의 폐사율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육가지의 폐사율이 점차 감소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R만을 고려해서 포유일령을 짧게 하지 말고요. 이후 폐사율을 고려해서 포유일수와 이후 체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시면 농장에서는 높은 육성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 비육가지의 일당 증체량도 계속되기 때문에 출하량도 더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후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포유 일령을 1일 늘리면 자돈의 체중은 약 250g에서 270g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21일 포유하는 게 아니고 24일에서 26일 이상 포유하면 대략 4, 5일 정도 더 포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돈의 평균 체중은 한 1kg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포유 인력 늘리는 것 말고는 모돈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돈의 포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분만사의 임신사 사료 섭취량, 분만전 사료 프로그램, 분만사 물 섭취량 등 이 다양한 요소를 컨설팅 수의사와 아니면 컨설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개선한다 그러면 농장의 이후 체중은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든타임, 이후 7일간은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후 7일간 잘 보살펴야 되는 이유는 이후 직후에 사료 적응,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료 섭취가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후 후에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증체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적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입질 사료를 잘 급여야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입질 사료 급여 기간에 따른 섭취한 자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입질 사료를 14일 이상 급여할 경우에 80% 자돈이 입질 사료를 먹기 때문에 이 입질 사료를 7일을 급여한 거에 비하면 10% 이상 많은 자돈이 입질 사료를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질 사료를 이후 전 7일에 급여하는 게 아니고 14일 동안 충분히 급여하셔서 이후한 자돈들이 고형 사료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형 사료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후한 자돈이 고형 사료에 적응을 하여 원래 섭취량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5일입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돼지들이 다른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액상 사료나 밀크, 요거트 등을 급여하게 해서 증체량 저하나 이 과지적 설사를 예방해 주신다면 농장의 이후 증체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후 폐사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료 교체 시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료 교체 시기에 주의해야 될 질병은 부종병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부종병에 나타난 돼지의 사진입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귀와 피하 조직, 코, 입술이 부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돈에서 신경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검을 했으면 실제 병변은 위벽이 두꺼워지고 피하 부종, 담낭 부종 등 이게 모든 피부 병변들이 물이 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종병으로 인한 폐사 두수는 부종병이 발병되면 자돈사의 폐사율은 2배까지 증가하고요. 더 심한 농장에서는 그 이상 증가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면 90kg 도달량을 보시면 증체율도 6일에서 10일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성도 크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부종병에 대한 대처 방안은 첫 번째, 보통 사료 교체 시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진행하는 게 좋고, 그리고 농장에서는 최소 3일에서 5일간은 페이지 피딩을 통해서 사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기나 온도, 사용 밀도 등에 의해서도 부종병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약 및 처치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콜리스틴, 산화아연, 유기산을 첨가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사료의 제한급여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수의사와 함께 처방을 받아서 개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부종병 백신이 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병 백신도 적용해 보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종병 백신 적용도 한 번씩은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체의 항체 또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병은 그레서시병입니다. 호바릴령은 모체의 항체가 소실되는 생후 4주령 이후에 시작돼서 이후 4에서 6주령에 주로 발병을 하는데요. 그레서시병이 주로 발병하는 농장들을 보면 이 PRS가 모든이 불안정한 농장이나 자돈사에서 PRS 감염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농장에서 주로 많이 발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서시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PRS의 자동 감염 시기를 반드시 늦추셔야 됩니다. 자돈사의 올인 원아웃이든지 피트 비우기, 돈방별 장화 교체와 같은 내부 차단 방향을 강화시켜서
PRRS를 자돈식에 최대한 접촉을 늦게 시켜주시는 방법과 함께 자돈의 PRS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면역을 부여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새바람이나 돈사 온도, 환기량을 점검해서 이 체중에 맞지 않는 온도나 새바람에 의해서 발병되는 것들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톤당 2kg로 음수 또는 사료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아목사실린이 아닌 코팅되어 있는 제제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글래서시병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쇄상 구균증입니다. 연쇄상 구균증의 원인은 이 분만사의 위생적이지 못한 생식처치, 밀사, 좋지 못한 환기 시스템, 돈사의 온도 변화, 합사에서 발생이 되고요. 대처 방안은 호바릴령의 사료에 아목사실린 톤당 2kg 타면 어느 정도 폐사율은 감소되게 됩니다. 개체별로 치료하실 경우에는 세프티오퍼나 덱타메타손 제제를 투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돈 육성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될 질병입니다. 다음 이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질병인데요. 이 세 가지 질병은 대부분 농장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면역력이나 환경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사료비 증가와 사료 품질이 좀 저하되면서 이런 질병이 다발할 수 있어서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특히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생시체중을 높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유율령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이후 육성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든타임인 이후 7일간 꼭 돼지를 잘 보살피셔서 사료 섭취량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사료 교체 시기에 돼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체의 항체가 감소되는 50에서 60일령에 주의 깊게 관찰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돼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제2회 다비퀸 동영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육종은 항상 고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금년에도 고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다비육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